잠들기가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이러한 불면증이 일주일에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불면병, 잠을 못 자는 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노력으로는 절대 정상적인 수면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꿀잠 자는 법을 진료하고 연구하고 있는 신원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낮에 일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다양한 신경을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염증 물질,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되죠. 바로 잠자는 동안에 이러한 물질들이 없어지고 또 손상된 세포들이 치유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뇌를 쓰게 되면 뇌를 망가뜨리는 독성 물질, 즉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 뇌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약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자는 동안에 뇌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잠자는 시간은 몸을 회복하는 시간 이외에도 뇌가 청소가 되고 뇌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쭉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0분 이내에 잠든다면 정상으로 봅니다. 20분보다 더 긴다면 잠드는 게 어려운 불면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간에 자다가 거의 안 깨는 것이 정상입니다. 깨더라도 바로 잠들면 괜찮은데요. 20분 이상 다시 잠드는 게 어렵다면 역시 수면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 아주 개운하신가요? 아침에 자고 나서 활기차고 개운함을 느낀다면 역시 좋은 잠을 주무신 겁니다. 하지만 잠을 적게 자든 많이 자든 아침에 자고 나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띵하고 멍하다면 역시 수면의 질이 매우 낮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수면의 질이 낮은 것입니다. 수면 장애는 약 8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면증이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불면병, 잠을 못 자는 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 불면병이 되게 되면 일반적인 본인의 노력으로는 절대 정상적인 수면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제나 불면증 인지행동과 같은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야만 정상적인 수면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잠을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노화가 아주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낮에 졸리고 밤에 잘 못 자고 중간에 깨어납니다. 잠들 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요. 60세가 되게 되면 10대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분비가 되지 않고요.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30%밖에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의 처방에 따라서 심각한 불면증 환자한테 거기에 맞는 약물을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면제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장기간 의존적으로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는 노년층이나 시니어층의 경우에는 이런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게 되면 약을 먹고 중간에 깨서 화장실 가다가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 중에 약 40%가 낙상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수면제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년층들은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는 나이인데요. 수면제는 뇌를 억제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장기 복용하게 되면 5년 후에서 10년 후에는 치매 발생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내일 일이 있고 내일 해야 될 업무 때문에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든가 자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뇌를 각성시키고 몸을 흥분시키게 돼서 더욱더 잠을 못 자게 되고 새벽녘에나 겨우 잠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침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뇌를 다시 리셋시켜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책을 읽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책 읽는 것이 너무 힘드신 노인들이나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행 갔을 때 아름다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그려내고요. 코로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향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소리로는요, 파도 소리를 듣거나 바람 소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잡생각은 없어지게 되고 뇌와 몸이 긴장이 풀려서 아주 졸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하루 갖고는 안 되지만 이것이 반복하게 되면 학습이 다시 이루어져서 그다음부터는 쉽게 잠들게 됩니다. 예,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에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것이 잠자는 1시간 동안에 5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8시간을 잔다면 약 40번 이상의 숨을 안 쉬는 무호흡증이 나타날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숨을 안 쉬게 되면 우리 뇌는 이를 감지해서 자꾸 깨어나게 됩니다. 40번 이상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40번 이상 뇌가 자는 동안에 깼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숨을 길게 안 쉬게 되면 보통 수면 무호흡증은 10초가 아니라 30초에서 1분 정도 숨을 안 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산소 농도가 뚝뚝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 산소가 부족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심장이 자극되고 뇌의 손상이 나타나게 돼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더 나아가서 돌연사 위험성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우선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고 검사하는 수면다운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수면무호흡증이 진단되게 되면 표준 치료는 양압기 치료입니다. 양압기는 코에다가 마스크를 끼고 자는 장치인데요. 잠자는 동안에 혀뿌리가 늘어져서 숨을 못 쉬니까 강한 바람을 넣어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잘 쓰기만 하면 수면무호흡증은 100% 치료되게 됩니다. 복잡할 건 없고요. 딱 3가지만 지켜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기상시간을 준수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꼭 맞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이 있는데 이것에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그 기준점을 기상시간으로 맞춰주게 되면 취침 시간은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안에 밝은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이 햇빛을 쬐게 되면 생체 리듬의 기상시간이 아주 고정되게 되고요. 그로부터 15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아주 잠을 잘 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잠자기 전에 뇌를 끄는 겁니다.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보지 마시고 뇌의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복식 호흡이나 또는 재미없는 책을 읽어주시면서 뇌가 잠자는 모드로 바꿔지도록 스위치가 꺼지도록 하시게 된다면 대부분들은 잘 자고 잘 깨게 될 것입니다.